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소중한 고양이가 아플 때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이는 고통을 숨기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집사님들이 고양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사실 건강 문제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가 아플 때 흔히 보이는 행동들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우리 고양이의 건강을 더 잘 챙길 수 있는 유용한 팁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식욕의 변화. 고양이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식사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료에 흥미를 잃고 식사를 거부하거나 간식만을 선호하는 경우 이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식욕이 급격히 감소한다면 감기, 구강질환, 위장문제, 신부전 간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징후일 수 있으며 특히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양이가 평소보다 갑자기 많은 양을 먹으려고 한다면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내분비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비정상적인 체중 감소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며칠 동안 먹지 않으면 지방간 질환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식욕에 큰 변화가 있을 때는 꼭 병원을 방문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구토와 설사. 고양이들은 가끔 헤어볼을 토하는 일이 흔히 발생하지만 이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구토가 잦아지거나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구토는 일시적인 소화 불량일 수 있지만 자주 반복된다면 내장 기관의 문제나 중독과 같은 더 심각한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하는 설사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장기간 지속될 경우 탈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 구토나 설사의 사진을 찍어가면 보다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잘 관찰하고 변화가 있을 때는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활동성의 변화. 평소 활발하던 고양이가 갑자기 마중을 나가지 않거나 무기력해 보인다면 만성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부전이나 췌장염, 신부전 같은 질환들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해 고양이를 쉽게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염처럼 통증을 동반한 질병 역시 활동성 감소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죠. 반대로 고양이가 평소보다 지나치게 활발해지거나 불안해 보인다면 스트레스나 불안 혹은 다른 건강 문제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항진증처럼 고양이의 대사를 급격하게 높이는 질환은 활동성을 갑자기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넷째, 사료 먹을 때 머리 털기. 사료를 먹을 때 고양이가 갑자기 고개를 흔들고 사료를 흘린다면 단순히 야생 본능으로 고기를 찢어 먹으려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음식을 깨물고 찢는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료처럼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에서도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치아 통증이나 구강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충치나 치주염, 구내염과 같은 치과 문제가 있으면 고양이는 음식을 씹는 것이 고통스러워져 고개를 흔들거나 입안의 통증을 피하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신경 문제나 턱관절 장애도 고양이가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하게 하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고양이의 입안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빠르게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눈 깜빡임과 눈의 이상 증상. 고양이가 한쪽 눈 또는 양쪽 눈을 자주 깜빡인다면 이는 결막염이 있거나 눈에 작은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이 부어오르거나 눈물이 많이 나는 경우 눈에 염증이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양이가 눈을 긁지 않도록 레카라를 착용시켜 보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바로 병원에 데려
데려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양이의 눈은 아주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사소한 증상도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6번째, 콧물을 흘리거나 코를 훌쩍일 때 고양이가 자주 훌쩍거리거나 콧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부호흡기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고양이 감기라고 불리는 이 질환은 초기에는 비교적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염으로 인해 후각이 저하되면 고양이의 식욕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체력이 약해져 병이 더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양이의 호흡기 건강은 전반적인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7번째, 이유 없는 울음. 고양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울거나 이곳저곳을 배회하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면 불안감이나 통증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고양이일 경우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서 혼란스러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울음소리는 단순한 주의 끌기일 수도 있지만 건강상의 문제를 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고양이의 안정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8번째, 물을 많이 마시는 행동. 고양이가 평소보다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신장 문제나 당뇨병과 같은 질환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을 많이 마시면서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에는 신부전증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동물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 섭취량의 변화는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큰 이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로 이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고양이의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양이의 일상적인 행동 패턴을 잘 관찰하여 이런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9번째, 특정 부위를 지나치게 그루밍하는 행동. 고양이가 특정 부위를 지나치게 할아서 탈모가 생기거나 피부에 상처가 나면 그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내부 장기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광결석 같은 문제는 고양이에게 불편함을 주어 과도한 그루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버그루밍은 통증을 완화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지만 이는 고양이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고양이가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핥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수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 입으로 숨을 쉴 때. 고양이는 대개 코를 통해 숨을 쉬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쉰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는 폐렴, 신장병, 신부전, 중독 등과 같은 매우 위험한 상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가 헉헉대며 입으로 숨을 쉰다면 이는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구호흡은 단순한 스트레스 반응이 아닐 수 있으며 이럴 때는 즉각적인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양이의 호흡 패턴에 변화가 생겼다면 이를 빠르게 인식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고양이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1번째, 점프 능력 감소. 고양이가 평소에 쉽게 올라가던 높은 곳에 더 이상 쉽게 오르지 못하거나 점프를 시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본래 점프와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는 동물이지만 나이가 들거나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행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점프를 시도하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이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관절 문제나 통증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발견했을 때는 수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의 일상적인 활동을 잘 관찰하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12번째, 엉덩이를 바닥에 끌며 걷는 행동. 고양이가 항문을 바닥에 끌면서 걷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항문낭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항문낭에 염증이 생기거나 기생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감염이 퍼질 위험이 있습니다. 항문낭 문제는 초기에 발견되면 약물 치료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악화되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항문을 자주 신경 쓰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고양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고양이들이 아플 때 보이는 행동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양이의 작은 행동 변화가 심각한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직접 아프다고 말할 수 없기에 보호자인 우리가 그들의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려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한 행동 변화에 있습니다. 입맛 저하, 구토, 설사, 물을 많이 마시는 행동부터 눈의 이상, 코에서 나는 증상, 귀와 피부 문제까지 이러한 징후들이 보일 때는 단순히 일시적인 변화로 넘기지 말고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건강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할수록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고양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양이의 건강을 위한 꾸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